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대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반등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전일 대비 0.19% 하락하면서 3,84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더 많이 빠졌습니다. 0.87% 하락하면서 896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호재로 바닥되었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이 고점을 형성한 뒤에 SK하이닉스의 약세, 어떻게 보면 상승분 반납과 동조화되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상승을 뒤로하고 2차 전지, 바이오주들이 하락세를 보이자 오늘 내리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또 부재합니다. 고환율 그리고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도세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기관 홀로만이 8,9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개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일단 반도체에는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중국 쪽으로 이 칩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다시금 말을 좀 바꾸면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기판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세크가 14%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테마주 성격으로 오늘 장에서 재건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각 23일에 이 미국과 이 우크라이나 실무진 차원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국무총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러일으켰죠.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재건주들, 건설기계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방산주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시세를 돌려 세웠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파란불, 그리고 오늘 다시금 거래를 재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에이빌바이오 보합권에서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펩트론이 정규장에서 15%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빠지네요. 지금 19%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내에서는 한진칼이 가장 큰 폭으로 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사 관련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한진칼 9%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H1만도, HD, 현대인프라코어, NC소프트, 현대위아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선 대동기어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죠. 20%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빠진 상황인데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들, 어떤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좀 시장이 파란불을 켠 채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네.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항상 예측을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제 공부방에 최근 이제 한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해서 월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정말 짜고 치듯이 이렇게 월요일은 지수가 좀 제법 의미 있게 한 1% 이상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갈수록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늘은 시작은 한 6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한 마이너스 10포인트 그래서 뭐 종가만을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10포인트 그렇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70포인트가 빠진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자산이 다 빠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주까지 유일하게 섹터 중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바이오 업종인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업종도 펩트론을 필두로 해서 좀 가파른 조정을 보인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섹터가 지금 다 내리는 거죠.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이제 어느새 4,200에서 지금 이제 3,800대로 계속 하방 압력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지난번 이제 최근 방송에서 이제 11월 달은 주도주가 안 보인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은 가파른 조정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보는 AI 관련주들 또 그리고 혹은 뭐 바이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좀 견조하게 나왔던 그런 뭐 금융 쪽도 그렇고 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런 업종들의 흐름 속에서 12월 달은 일단 11월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견조할 수 있겠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하이닉스를 한번 이제 이번 주에 스윙 투자 측면에서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장중 내내 좀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이번 주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주 금요일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실 뭐 5월, 6월 달에 한전 기술 2배 올랐죠, 그렇죠?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뭐 7, 8월 달에 뭐 풍산을 비롯한 뭐 방산주들 또 그런 쪽이 또 엄청 올랐죠. 하나오션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달 사이에 뭐 한 120%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은 없었죠. 12월 달은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11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여기다가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나 그동안 잘 갔었던 반도체주들 조정을 보이고 있었고 AI 거품론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특히나 오늘 장에서 펩트론을 필두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도 섹터를 잡아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50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는지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내 계좌를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될지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노하우라든지 혹은 매매에 대한 비법들, 기법 강의 이런 것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알차게 또 강의 내용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래량 상해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사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쪽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재건주 쪽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되게 좀 억울한 그런 맞아요. 입장에 처하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런 뉴스를 갖다가 볼 때면,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27일까지 시한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 이제 뭐 대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 때 어떤 스케줄 매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시한을 갖다가 주어지면 그 전후에 가지고 사실 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이면 24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27일까지라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28일 아침까지 무언가 이제 뭐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그 부분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바로 수긍을 갖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한을 주어줬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재건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또 어떤 종목은 또 이제 일부 좀 윗꼬리를 갖다 달면서 좀 모양이 좀 안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힘 있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양봉을 갖다가 마감을 갖다 하면서 이제 28일까지라고 그러면은 28일이 이제 금요일인가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한 수요일이나 한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좀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방산주겠죠, 그렇죠?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빠졌다가 물론 끝날 때에는 또 이제 상당 부분 만회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방산 업종 자체에도 오늘 거의 한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이게 어쨌거나 그 스케줄 이 매매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주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방산주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방산주를 매수한다 그러면 뭐 언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목요일 정도, 뭐 그 정도 전후해 가지고 방산주가 이제 바닥을 갖다가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기회를 갖다가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재건주들 그리고 오늘장에서 하락한 방산주들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시금 제시가 되면서 특히나 이 시한 27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 테마성 느낌으로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반면에 방산주는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일정적인 매매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민감하게 우리가 뉴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장중에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파악해 보는 건데 나도 한번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다. 특히나 최근에 이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내 계좌를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야 될지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증권가 20년 넘는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의 주특기가 낙주매매 기법이죠. 시장에서 막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을 위험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하고 급락 나올 그 타이밍 중에서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시장 조정을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과 이 전략은 뭐가 있을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이번 주 동안이라도 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보고 싶다 혹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여러 가지 또 알찬 정보들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특히나 11월 달 들어서 좀 많이 하락,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월요일은 되게 반등세를 3개 가져가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한 좀 전략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래도 올해 좀 들뜨게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시장이 사실 좀 되게 난이도가 뭐 극상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지수가 뭐 150포인트 막 200포인트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막 폭락을 하고 또 그리고 또 100포인트 또 반등을 하고 되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소수의 그런 섹터가 지수를 갖다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뭐 금융주 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런 우리가 좀 견실한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점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한번 좀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뭐 10만 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40만 원 목전에 두고 주가가 이제 오늘 급락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장중에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하지?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지금 보니까 거의 뭐 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냥 좀 러프하게 봤을 때는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구나. 무언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수익을 갖다가 좀 챙겼던 그런 그 세력들이 이제 다른 업종들이 사실 좀 처참하게 망가진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것 좀 이렇게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옮겨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바로 지난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뭐 하루 전이네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그 하나오션을 말씀드렸어요. 하나오션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뭐 급등했다 뭐 그런 상투적인 내용이 아니고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방사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한 뭐 3, 4%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오션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데일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하나오션을 갖다가 추천했던 그런 시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15만 원 정도에서 일단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제가 이제 매도를 갖다 했던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프리마켓에 주가가 붕 떴을 때였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매수를 갖다가 하려고 타점을 갖다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주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사실 종목들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2주 전에 65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50만 원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 뭐 25% 정도가 순식간에 하락했던 얘기죠. 그렇죠?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초대형주가.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10%가 순식간에 하루 만에 뭐 큰 폭으로 빠지고, 비트코인도 지금 순식간에 30%가 날아갔고, 또 그리고 미국의 뭐 양자 관련주, 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또 미국의 원전 관련주, 다들 막 지금 올해 좀 급등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사실 종목을 추천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그렇다고 제가 또 사실 뭐 소형주로 추천드리는 일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중대형주조차도 지금 막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나마 좀 실적이 괜찮은 거, 숫자가 나오면서 성장성이 있는 거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사실 하나오션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그 시가간 이상이 없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매수를 한 시점이 11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15만 원에 한 3분의 2 정도 매도하고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11만 원 오면 그냥 다시 매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하락이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2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2,400억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죠, 그렇죠? 1조 3천억, 4천억 나올 것 같고 내년이 1조 8천억, 그리고 내후년이 2조 4천억.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이 10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4년 사이에. 그래서 어쨌건 마스가 자체가 지금 하나오션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갖다가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편하게 좀 뭐 연말 연초로 갖다가 보낼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 물론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조정이 좀 나온다면 뭐 더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난한 주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가 또 8만 원대였었는데 이때가 언제면 이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8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탄력이 좋은 성장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12월 달에 제가 좀 주도 섹터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 사실 방산 쪽은 사실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물론 또 이제 갑자기 막 어떤 뭐 전쟁 리스크가 또 확 또 불거지거나 그럼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제 조선이 좀 이렇게 조정도 나오고 그리고 실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AI 쪽에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조선이 그래도 제일 좀 무난하네요. 어쨌건 그래도 타이밍 잘 잡으면 순식간에 한 2달 만에 이렇게 2배 상승할 수 있는 섹터.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2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뭐 어느 순간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붕 뜨는 그런 상승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좋은 뉴스도 나왔고 좀 미련 없이 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가 좀 나올 것 같더니 안 나오고 그냥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미국의 원전주들이 지금 거의 올해 상승 부분에 한 뭐 반 이상을 갖다가 지금 다 반납을 했거든요. 주가가 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원전주 대비해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의 원전주보다 더 좋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전주 같으면은 이제 성장성 하나만을 갖다가 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전 업계에 어떤 그 TSMC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면서도 계속 계단식 상승을 갖다 꾸준히 보여줬던 흐름이 바로 그거였었죠, 그렇죠? 뭐냐면 결국은 어떤 그 CDMO 결국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거의 유일한 대안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미국의 원전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어하는 부분이 그나마 좀 대견한 것 같아요.
주가는 이제 다시 좀 매수 범위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7만 원 정도면은 7만 원, 뭐 그 정도면은 사실 뭐 매수로 갔다 할 만한 가격이고, 다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65만 원에서 지금 이제 50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뭐 부담은 없죠, 그렇죠? 제가 뭐 여러분들께 지금 11월 달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타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스윙 관점으로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타이밍들이 다 거의 10% 안팎의 수익을 갖다가 주는 흐름을 나왔는데, 오늘도 일단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이다가 애프터마켓은 조금 그래도 시세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편안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눈높이를 갖다가 충족을 시켜줄지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지금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80조 얘기를 하죠. 80조. 물론 이거를 이제 기존에 D램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어쨌건 그 HBM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혁신 기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파르게 좋아지면서 오히려 날개를 갖다가 단 흐름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400조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400조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80조라고 그러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약 한 뭐 6,500조, 6,000조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약 한 150조. 그래서 지금 PER이 한 40배, 45배 그렇게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5배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6배, 27배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단순 퍼로 계산하면은 약 한 12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미국 지금 어떤 엔비디아 자체는 버블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당연히 지금 뭐 한 해마다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50%씩 지금 증가하는, 그전에는 2배씩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였기 때문에 지금 PER이 40배다 그러면은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어쨌건 가상화폐 쪽에서 약간 좀 빈틈이 생겨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어쨌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12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6배, 17배 나오는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을 갖다가 약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편안히 좀 매수를 갖다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갖다 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쪽이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마음 편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사서 지금 이제 홀딩한다고 수익이 나는 지금 시장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런 흐름이 11월 달이 물론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12월 달은 상승 추세를 탈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약 한 12월 옵션 만기 즈음까지가 조정의 마무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그럼 이제 12월 옵션 만기 해봤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2주 조금 더 남은 거겠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사실 뭐 이제 매수를 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두산에너비리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AI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반등이 조금 미약하게 나왔고, 일단 이번 주는 일단 이쪽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연관된 그런 주식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뭐 레인보우 로봇 이런 로봇 관련해 가지고 AI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가 매수 구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은 이제 원전주 측면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은 지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시점이 이제 여기였었어요.
2차 전지는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주식이죠.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ESS 부분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 앞으로 이제 AI를 갖다가 타고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AI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력이 있는 주식이죠. 이게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린 때가 35만 원이었는데 한 60% 정도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 가격 메리트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도 또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풍선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다시 9만 원대로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는데 글쎄요. 일단 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섹터 자체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다만 이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사실 뭐 펩트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또 알테오젠도 그렇고 조정이 좀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좋은데 지금 11월 달이 바이오 섹터가 알테오젠은 좀 못 올랐는데 지금 뭐 ABL 바이오를 비롯해 가지고 진짜 막 엄청나게 상승한 펩트론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제 AI 쪽을 만약에 저가 매수를 갖다가 지금 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돈을 좀 빼서 다시 좀 AI를 갖다가 저가에 매수하거나 좀 다른 주도 섹터를 갖다가 좀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결국은 섹터잖아요, 섹터. 그렇죠? 사실 뭐 주도 섹터를 안다 그러면 그냥 ETF만 투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물론 뭐 개별 종목으로 막 좋았지만 사실 바이오 ETF도 되게 좋았거든요. 오히려 마음 편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가 뭘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되게 진짜 집중해서 지금 시장을 갖다가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계좌 관리를 갖다 좀 어떻게 해야지 계좌를 갖다 다시 또 원상복구를 갖다가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계속해서 변동성도 겪고 있고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도 참 편한 마음으로 시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혼자 이 시장을 이겨내기보다는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계좌 관리 노하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유망하게 봐야 될 만한 섹터와 종목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벌써 16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의 이 자료라든지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명 차트와 수급 공략법 PDF 파일을 선물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공부할 만한 그런 자료도 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20년 넘는 이 증권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지 공부에 대한 비법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시장 어렵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 세워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파일을 받아보면서 스스로도 한번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문가님께서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셔서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참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일단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4,000포인트 이렇게 예, 넘어간 이후로. 그래서 예.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먼저 좀 이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은 여러분들 뭐 지금 주식을 뭐 좀 오래되신 분이나 또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할수록 어렵죠. 할수록 어려운데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저한테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배우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그 그래프를 갖다 보내주셨어요. 모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계좌 수익률 커브입니다. 그런데 한 5개월 만에 이분이 자산을 갖다가 2배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처럼 주식이 이렇게 계속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계단식 상승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간에도 보시면 변동폭이 꽤 큽니다. 물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아마 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올해 5, 6월 달에 계좌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은 변동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8, 9월 달에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스퀘어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을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비결이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뭐 올해 말도 그렇고 내년 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그 아마 부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되게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뭐 미증시가 뭐 100년 동안 상승을 해왔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좀 가까이 본다 그러면 한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벌써 한 뭐 13년, 14년 동안 랠리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증시가 그렇게 좋았지만 결국 미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주도한 건 결국은 이제 상위 10개 기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섹터인 것 같아요. 섹터. 이렇게 5개월 동안 이렇게 계좌 수익률이 2배가 났던 비결이 뭘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간단하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 6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그런 원전 관련주를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한전기술이 한 달 만에 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 8월 달에는 이제 뭐 하나 관련주 했습니까? 하나그룹주.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뭐 SK 스퀘어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주도 섹터하고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런 그 대표주 그런 주식을 갖다가 구간별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사실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이제 한 뭐 10월, 11월 그때 되게 좋았죠, 그렇죠? 10월 달에 좋았죠, 10월 달에. 그런데 그 이전에 3개월 동안 계속 제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 그렇죠. 한 3, 4개월 동안 조정받는 시점이 있고 한번 크게 오르는 시점이 있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포착하는 게 되게 계좌를 갖다가 급등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12월 달 그리고 이제 1월 달 시간이 가면서 그때의 주도주가 뭘까, 주도 섹터가 뭘까 그 부분을 갖다가 가장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약간 좀 고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뭐 계속 논란이 나오는 AI 관련주 그런 쪽에 시장의 수급이 확 들어갈까?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가 뭐 일단 바닥 하방을 갖다가 다지는 측면에서 탄력적인 상승은 조금 우리가 좀 차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미 뭐 이제 그 어떤 AI를 갖다가 관련해서 급등한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좀 차선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갖다가 계속 이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약간 좀 빈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약간 좀 2차 전지 좀 그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건 제 방송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시간이 되게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여러분도
주도 섹터를 놓치지 않고 잘 함께 포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갖다가 PDF 자료를 갖다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 그리고 이제 수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자료를 갖다가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내용들에서 보시면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스윙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윙 투자를 갖다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차트를 어떤 차트를 갖다가 봐야 될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본래 그 추세를 갖다가 좀 가파르게 단기로 좀 이탈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제자리를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위험이 낮고 그리고 좀 기대 수익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위험 그리고 좀 고수익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추구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대형주 일수록 되게 좀 확률이 높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좀 이렇게 대형주에서 이런 좀 낙주 매매나 수익 매매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특별한 악재 없이 지금 사실 A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특별한 악재가 새로 나온 건 없죠. 그렇죠? 다만 시장의 우려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스윙의 기회가 있다. 스윙 투자의 기회가 있다. 계속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그런 지표를 본다 그러면 일단 이격도 그리고 이제 RSI 이런 부분 좀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격도가 뭐지? 그리고 이격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하실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자료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첫 장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 중에서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걱정이 되시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PDF 자료에 좀 1강을 갖다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누울 자리를 갖다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주식이 과연 누울 자리인지 아니면 도망쳐 나올 자리인지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알고 투자를 갖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한번 어떤 스마트폰에서 월간 차트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보시면 제가 이제 이 책에 이제 이 PDF 자료의 1강에서 그런 월간 차트를 갖다 해석하는 방법을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갖다 하시면서 보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라는 부분을 세우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 보유 종목들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더 봐야 될지 끌고 가도 될지 혹은 현 시점에서 종목에 대해서 좀 전략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혼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저희가 교육 자료를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수급 차트 또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 나도 우리 증권가에서 20년 넘는 이 노하우를 쌓으신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든 이 파일을 받아보면서 현 시점에서 시장이 어렵지만 오히려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기회를, 이런 시기를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럴 때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시장과 맞서 싸우면서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수급이나 차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까지도 혼자서 온전히 좀 마스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파일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파일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PDF 파일까지도 받아보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겨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전력 관련주인데요. 일단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력 관련주 중에서 산일전기를 오랜만에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전력,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 특수 변압기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이제 25년 올해 이제 매출이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800억,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일단 매출이 6,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둘 다 한 30% 이상 성장을 갖다가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부분이겠죠. 일단 장기적인 그런 어떤 쇼티지,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자리를 갖다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추세 중에 최근처럼 좀 눌림목이 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만한 그런 주식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력 관련주 중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그러면은 현대 일렉트릭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도 있고 또 그 이제 LS 일렉트릭도 있고 그런 종목이 있죠. 그런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성장성도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한 2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이익 나는 게. 근데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억 중에 1,800억이라고 그러면 30%가 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성도 30%고 영업이익률도 30%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17만 원, 18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13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13만 원, 목표가, 손절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 또 올림픽 종목으로 산일전기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산일전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나도 장중에 한번 동향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장 시작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들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노하우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장의 올림픽 종목 산일전기의 향후 흐름과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 낙주 매매 기법, 수익 매매 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까지도 직접 우리 전문가님께서 만들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파일까지도 챙겨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